모습을 지금 봄, 여름, 가을의 막바지 자기 모습을 개성을 봄을 통해서 여름을 통해서 자기 모습을 열심히 갈고 닦아서 자기의 본 모습을 진정으로 드러내는 자는 결국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찾는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을이 되면 단풍을 보기 위해서 산으로 가고 또 단풍을 보기 위해서 주변을 찾고 강 주변에 있는 그런 단풍들도 산과 어우러져서 상당히 멋있겠지. 그래서 가을이 되면 겨울이 되기 전에 빨리 어떤 저 단풍의 모습을 보려고 사람들이 가을이 되면 산을 많이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기 모습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한 그 나무들한테는 사람들이 다가가나? 밤을 딱 땄는데 그 안에 알을 깠어. 따서 밤알을 딱 보니까 썩었어. 그 밤 어떻게 해? 버려. 가치가 없다고.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다 버려. 거기서 좋은 것만 내가 취하겠지. 마찬가지. 봄부터 내가 열심히 준비하지 않으면 결국 가을에 왔을 때 자기의 어떤 개성 있는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야. 드러내지 못한다. 그래서 봄부터 열심히 하지 않은 자는 결국은 가을에 와서도 사람들이 나를 찾지가 않고 인기 없는 나무가 됩니다. 인기 없는. 그걸 사람으로 만약에 표현을 한다면 봄부터 가을은 물론 계절로 봤을 때는 몇 달 안 되지만 인생으로 봤을 때는 길단 말이야. 그럼 너희들한테는 이 준비 과정이 저 개성 있는 단풍의 모습으로 보여지듯이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려면 부단하게 노력하지 않고 열심히 하지 않는 한 그냥 멋지지 않은 단풍 같지 않은 모습을 보여줄 때는 사람들이 찾는다? 안 찾는다. 나 또한 마찬가지. 그걸 계절적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의 어떤 가을의 과정에서 보여지는 이 단풍의 모습이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너희들도 그냥 봤을 때는 가을이 되니까 단풍이다, 멋지다, 이쁘다 이거 외에는 생각을 해? 보통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못하지. 그러니까 생각을 여러 각도로 해볼 줄 알아. 왜?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표현력도 상당히 중요해. 표현. 단순하게 표현을 하면 애들한테도 단순함이 되는 거고, 그 지도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의 생각을 깊이해서 다각도로 표현을 하면 애들도 거기서 배우는 거야. 그냥 우리가 무술을 가르치지만 무술에 있는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잘 써? 그런 말을 해 애들한테? 못 알아들어. 전문 지식, 일반 사람들도 뭐 택티컬 뭐 이런 거 쓰면 어떻게 알아? 잘 모른다고. 그래서 애들한테는 그냥 그걸 나름대로 풀이해서 설명을 해야 애들이 알아듣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단풍의 모습은 결국은 누구의 모습이다? 자기의 모습. 누가 만들었어? 자기가 만들었어. 물론 자연의 어떤 환경 조건에 의해서 이런 환경이 바뀌어가고 모습이 바뀌어가지만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 단풍의 인간을 거기다가 비유를 한다면 자기가 어떻게 노력을 했냐에 따라서 가을의 모습이 사람들한테 눈에 띌 수도 있고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진리적으로 또 우리 이런 자연에서 배우는 그 진리 아니 학습된 내용하고 좀 다른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자연을 보면서 자기하고 인간의 어떤 그런 성장 과정하고도 비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저 나무가 가을이 되기까지의 그 과정이 잘못 성장을 하거나 잘못 어떤 환경 조건에 의해서 삐뚤어지면 그 나무조차도 방향이 틀어지겠지. 그럼 바르게 자라야 되는데 그 환경 여건과 조건과 여러 가지 상황이 안 맞다 보면 나무가 어디에 삐뚤게 나갈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걸 가르치는 사람이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단순하게 가르친다. 우리는 무술을 가르치기 이전에 무술이라는 어떤 동작을 가르치기 이전에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야. 나 잘났다가 아니라 모든 인간은 자기가 잘났다고 잘나기를 바라지 잘 되기를 바라고
자연은 잘났다고 표현을 해. 안 합니다. 자연은 자기 잘났어요 표현을 안 해. 타심, 자기를 낮춘다. 아무 말을 하지 않아 자연은. 그럼 누가 뭐를 하냐? 인간들이 가서 지나가다 쟤 멋있네, 멋없네, 뭐 썩었네 이런 말 하지. 자연은 말을 하지 않아. 자기의 모습 그 자체를 그냥 보여줄 뿐이야. 얼마나 우리 인간들이 이 자연을 보고 배워야 될 게 얼마나 많아. 자연은 사람을 보고 흉, 너 잘났네, 너 못났네, 너 이쁘네, 너 멋없네, 너 못생겼네, 너 똑똑하네 이런 얘기 절대 안 해. 그냥 어떻게 하냐? 시켜볼 뿐이야.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그런 하심이라는 거, 자기를 어떻게 한다? 하시면 낮출 줄 알아요. 겸손할 줄 알아요. 저 벼를 보고 이 벼가 보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의 벼의 모습을 보면서 또 뭘 느껴야 돼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 그렇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그게 무슨 뜻이야? 하심이야. 자기를 뭐 어때? 낮출 줄 알아. 낮출 줄. 자기를 낮출 줄 알 때 그만큼 더 우러러 볼 수 있는 거야. 왜 낮춰? 그러면 벼가 낮추기 전에 어떻게 하고 있어? 꼿꼿이 아주 머리 딱 똑바로 세우고 있지. 할 테면 해봐라. 덤빌 테면 덤벼라. 언제나 날카롭겠단 말이야. 그러면서 점점 자기의 어떤 그 곡식 알알이 하나씩 만들어지면서 지식이 쌓이면서 점점점 고개를 숙이는 거야. 이게 하심. 몰라서가 아니라 알아서가 아니라 자동으로 숙여지잖아. 저기다가 이제 그런 어떤 그 하심이라는 걸 여기다가 우리가 같이 별을 통해서 느끼게끔 또 배워야 되는 거야. 이런 걸 애들한테도 교육적으로도 할 수 있는 거야. 나 또한 마찬가지. 나도 지금 40년 정도 무술을 하면서 내가 나 잘났네 아니에요. 오히려 겸손하고 나를 낮출 줄 알고 애들한테 좀 더 나를 드러내는 것도 있지만 애들한테 어떻게 하면 저 아이들한테 이 가을의 나무처럼 다르게 자랄 수 있을까라고 그런 교육을 하지. 단순하게 어떤 동작 하나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야. 그러려면은 이 가르치는 자, 너희나 나나 이 가르치는 자의 모습이 저 벼의 고개 숙인 모습과 똑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의 그 개성 있는 모습을 드러내려면 봄부터 가을까지 열심히 갈고 닦아야 돼. 그래야 결국은 가을이 됐을 때 사람들이 나를 찾는 거야. 물론 나를 찾기 위해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다 보면 저렇게 누군가가 산을 찾고 이 단풍을 보기 위해서 나비를 오고 그런 과정을 그 전까지는 어떤 여러 가지 태풍도 왔고 올해 비도 많이 왔고 태풍이 와서 쓰러진 나무들도 이런 걸 다 견뎠을 때 저렇게 맑은 저 자연의 어떤 그 본연의 본질적인 그 모습 자체로서의 모습을 저렇게 딱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인간들은 자연을 보고 형성화해서 많이 배워야 돼. 진짜 중요한 거야. 아까 그랬잖아. 이 산, 자연 아무 말 하지 않는다. 인간들이 떠들어댈 뿐, 그냥 지켜볼 뿐.